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죠. 그런데도 영 찜찜한 건 제가 아마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어서겠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4%대까지 오르는 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덕분에 오늘 기분 좋은 식구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요. 신나게 한번 싹쓸이 출발해 볼게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또 특히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증시 랠리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발표된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21.9%나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거든요. 수치로 확인되니 매수세가 더 몰린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1.92% 오르면서 2602.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분봉 차트 아주 죽이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동반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고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반도체주를 비롯한 IT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그 덕에 그나마 오름세를 유지한 것 같네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3.1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주 길게 기둥을 세웠죠.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세 보였고요.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많이 한 것 같네요. 8,700억 원 넘게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599억 원가량 소폭 팔았네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입니다.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오나 했는데 또다시 코스피 반도체에 쏠려버렸네요. 개인만 1,325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순위 대충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네요. 2위는 LG화학,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삼성 SDI, 5위는 현대차고요. 코스닥 1위는 JYP엔터, 2위는 HLB, 3위는 시젠, 4위는 솔브레인, 5위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위주로 유입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 순매수 탑순위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한국조선해양, 5위는 LG화학이고요. 코스닥 1위는 ST팜, 2위는 솔브레인, 3위는 LB세미콘, 4위는 네페스아크, 5위는 PSK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좀 베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와 소부장 요 얘기 너무 계속해서 좀 지겨우실 테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은 읽어야 하니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 원을 넘겼어요. 내년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호재가 될 만한 소식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중국 칭화 유니그룹이 3년 만기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사모채권을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반도체 설계, 생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갖춘 기업이고요. 주요 자회사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인 양쯔 메모리와 모바일 칩 설계 회사인 유니 SOC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아무튼 채무 불이행 뉴스는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굴기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관련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사들 계속해서 잘 챙겨보시고요. 제가 여러 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신 할게요. 특히 원익 IPS나 테스 같은 장비주들은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급 유입된 솔브레인과 이오테크닉스만 좀 같이 보자면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료 업체인데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내 처음으로 국산하는데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죠. 삼성전자가 솔브레인의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고성능 레이저 설비를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해서 D램 미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요. 삼성전자의 D램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같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동진세미캠, YIK, SNS텍, 뉴파워 플라즈마, 에롭티베큐움, KC텍 모두 잘 챙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 그리고 해운 관련주입니다. 우선 오늘 삼성중공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 체결 소식을 전해왔어요.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38.2% 수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한국 조선 빅3에 계속해서 수주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약 2조 원 규모의 쇠빙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따냈고,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난 17일에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 운반석 10척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죠. 한국조선 3사 막바지 수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훈풍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연말을 기점으로 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다양한 선종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수출기업들 막 발 동동 구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대 최고점을 또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해 한국 조선 3사와 중국에 견적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내년에 더 기대감이 쏠리는데요. 그동안 조선사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LNG 운반선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2억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 그래서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우선 카타르, 모잠비크,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LNG 프로젝트가 재개됐기 때문에 발주가 예상되는데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는 총 16척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8척의 건조 의향서를 받았으며 연내로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올해 6월에 국내 조선 3사와 카타르의 국영 정유사인 페트롤리엄이 2027년까지 100척 규모의 슬롯 예약 약정 계약을 맺은 바 있잖아요. 연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나스가 추진 중인 최대 6척 규모의 LNG선 도입을 놓고도 한국과 중국 조선소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조선업과 해운업계에 당분간 따뜻한 볕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 오늘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HDS 엔진, STX 엔진, 인화전공, STX 중공업 같이 챙겨보시고요. 대한해운과 페노션, H&M 이런 해운주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다음은 제지와 골판지 관련주입니다. 거래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포장용기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카페는 영업시간 내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에 페이퍼코리아, 깨끗한 나라, 리더스 코스메틱, 테림 포장 등 제지 테마가 올랐고요.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종이 용기인 카톤팩 전문 제조업체죠. 한국패키지와 또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 SR 테크노팩을 자회사로 보유한 삼육물산도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리제네론 관련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FDA가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히 트럼프가 감염됐을 때 활용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럼프는 당시에 이 약을 투약받고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제네론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업체가 거론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신라젠 뿐이라고 합니다. 신라젠의 팩사백과 병용요법으로 신장암 임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하지만 신라젠은 지금 상장 폐지 여부를 앞두고 거래 중지 중이죠.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에이프로젠 그나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프로젠은 2015년에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항체 2개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사스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단백질 서열이 거의 비슷하고 또 리제네론 역시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엮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HNG,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셀트리온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제네론의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고, 그렇다면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도 역시 덩달아서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리제네론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사인 버리어드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가까운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급등했네요. 네, 마지막 특징주도 코로나19 관련 얘기인데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이번 주 안으로 영국 보건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하네요. 한편 미국 FDA는 다음 달 1일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죠. 이런 소식에 화이자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화이자와 오랜 파트너 사이고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출신인 제일약품, 그리고 그 최대 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 급등했고요. 우리바이오는 이숙래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임원 출신인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우리바이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우리 ENL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입수된 정보들 업데이트를 좀 해보자면, 기대하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방 효과가 7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다른 투약법에 따른 효과를 평균 낸 수치인데, 제1투약법은 90%의 효과를 보였지만 제2투약법에서는 62%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왜 투약법에 따라 예방률의 차이가 났는지는 아직 규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수치기는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격과 보관, 유통 측면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기는 한데, 이 결과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슨앤존슨 관련주 미리 챙겨두기는 했었죠. 제가 사지 못해서 문제지. 내년 2월 정도에 임상 결과 나올 예정인데, 다른 백신과는 달리 1회만 접종해도 되고요. 또 임상 3상에 6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보다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격도 $10 정도로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냉장 보관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예방 효과만 이제 잘 나온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미 TNR 바이오팹 상한가 가더라고요. 미리들 다 잘 매매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다국적 백신 협의체 코백스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그리고 노바백스까지 이렇게 최소 5개 회사의 백신을 골고루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네요. 백신 관련주들은 손바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분위기 빠르게 파악을 해서 매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오늘 엔투텍 샀다가 물렸거든요.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화면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내용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열심히 받는 중인데요. 이게 적어도 한 1년은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기간이. 그래서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목 상태부터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상태가 만약에 조금 더 악화된다면 제가 진짜 말을 아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 대신 자막으로라도 찾아뵐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가끔 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겠거니 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오늘은 좀 이런저런 걱정에 싹쓸이 촬영이 늦어졌네요. 얼른 인사드리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만나요.